새언니 단호박 김쌤의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네, 뭐든지 파고 파야 직성이 풀리는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세계적으로 대단한 분이 네. 저희 두더지에 오셨습니다. 네. 유방암 명의로 손꼽히는 백남선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전 유방암 학회 회장, 아시아 유방암 학회 회장도 하셨고, 세계 유방암 학회 대회장도 하셨고. 그렇군요. 지금은 이화의료원의 국제의료사업단장님. 그렇습니다. 네. 2006년이었나요? 세계 유방암하고 위암 분야 100대 의사로 맞습니다. 이제 국내 최초 유방암 환자의 유방 보존술까지 맞습니다. 시작하신 1986년도에 그러니까 가장 뭐랄까 존경스러운 부분이 지금까지 말씀 이제 하신 거 다 존경스럽지만 이 여자로서 누구나 암 걸릴 수 있잖아요. 유방암 걸릴 수 있는데 옛날에는 다 절제를 해야만 했는데 그걸 보존을 하는 수술을 최초로 이제 하신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주시니까 그렇죠. 유방암 수술을 받고 나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여성성에 대한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나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내 리전트 때 영스텝일 때는 그 유방암에 걸리면 아무리 작아도 유방을 다 절제했어요. 네. 하다 보니까 그 절제하는 게 암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수술했는데 여성성을 금방 잃는다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혼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 직장 물론 그만두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치료 방법이 즉 특히 수술 네. 방법이 거의 비슷하게 네. 할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1986년도에 네.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거 대단하세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교수님들 선배님들이 86년도니까 35년 됐네요. 네. 너 나이도 어린 굉장히 놈이 어렸고 젊었을 나이도 때. 어린 놈이 뭘 한다 그렇게 하냐고 야단 맞았었지만 뭐 영어로 하면 at that time I believe it. 나는 그 당시에 이걸 믿었어요. 이제 그게 가능하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암 치료와 함께 병행해서 갈 수 있다. 이거를 그러면요. 이제, 암 치료는 당연히 모든 암은 일단 재발률을 낮추고 생존율 높이는 게 첫째고 네. 그다음에 특히 유방암은 여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여성의 상징이고 모성의 상징이고 네. 어떤 우리 성적인 그런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몸의 일부분인데 네. 그거가 하나가 상실되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네. 아까 잠깐 또, 말했지만 자살하는 사람, 이혼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일단 유방암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여성암 중에 1위잖아요. 맞습니다. 자궁암이 1위였다가 지금 예, 자리를 1997년까지는 여성 자궁암, 자궁경부암이 1위였어요. 발생률이요? 그때만 해도 동네에서 여자가 암에 걸렸다면 자궁경부암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갈수록 잘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살면 많이 생기는 암이 유방암이고 네. 그다음에 여성들로서는 이런 갑상선암? 갑상선암 잘 아니, 살아 난소암. 생기는 암이고 그리고 여성 자궁암이라든지 난소암 네. 이게 많이 생겨요. 근데 왜 네. 잘 살면 유방암이 생겨요? 잘 살면 네. 옛날에 우리 가난했을 때는 뭘 먹고 살아? 꽁보리밥에 네. 푸성귀, 상치, 네. 김치뿐이면 못 사. 네. 지금은 맛있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네, 너무 서구적인 식생활. 예, 맛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 지방이 어느 정도 있어야 고소해요. 고기도 이 좀 고기도 많이 뭐 먹고. 마블이 그죠, 있어야 그죠.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지방기가 없으면 그냥 담백하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소고기 살 때도 이렇게 마블링이 잘 된 게 더 가격이 이제 훨씬 비싸잖아요. 비싸죠. 네. 훨씬 일본에 가면 좋은 소고기하고 보통 소고기하고는 10배 차이예요. 네. 10배 가격이. 차. 그러면요. 어쨌든 잘 살게 되면 맛있는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게 돼요. 옛날 우리 피자 햄버거 먹어봤어요? 아니잖아요. 요새는 옛날에는 우리 뭐 이렇게 정말 계피떡이나 해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먹으면 다 지방이잖아요. 피자 얼마나 짜고 막 기름기 많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옛날처럼 먹어야지 된다는 거네요. 건강식이죠. 그러네요. 근데 맛이 없으니까 잘 사는데 내가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지. 그렇지만 전혀 한 가지적으로 가면 안 되죠. 골고루 먹는 게 최고예요. 네. 그리고 잘 살면 잘 산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옛날엔 남자들만 일을 했지만 그렇잖아요. 네. 지금은 여성들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성들이 일을 하려면 결국 뭐야? 직장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고 가정 생활에 좀 본의 아니게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도 받지, 뭐 식습관도 변하지,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뭘 먹어야지 예. 되니까. 그럼 옛날처럼 뭐 아니, 즉석 이런 뭐 그렇죠. 특히나 요즘에 또 뭐 배달 음식도 많이 먹을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근데 백남선 교수님이 그 이제 의과대학 시절에는 그 시절에 유방외과를 택하기는 쉽지 아니 않았을 텐데. 그 시절은 안 했죠. 그렇죠. 그 근데 시절은 어떻게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결국은 제가 이제 서울대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원자력병원에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전체 함정이 제일 많은 게 위암이에요. 위험이었죠. 야, 위암. 맞아요. 이 위암을 한국에서 1등을 하면은 세계적인 위암의 대가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때 일본이 더 많이 위암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위암 분야에서 뭐 한국에서 말고 세계적인 대가가 되겠다 그래서 위암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2,500명 이상 했어요. 그래 위암의 백남선 수술법도 있어. 그런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 특히 미국의 암학회를 한 15년 다니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그 가보니까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암이 위암이라서 암학회 가면 위암이 제일 많았는데 자궁경부암하고 미국은 아니 완전히 틀려요. 유방암하고 폐암이더라는 거죠. 그 시절에. 예, 계속 내가 미국 암학회를 다녔거든요. 절침을 무심코 그냥 미국 구경 삼아서 뭐 이렇게 듣고 뭐 왔지만 계속 거의 똑같은 패턴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why 어째서 미국은 이게 이 암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의가 많지 발표가 많지 그때 나중에 알았죠. 아 이게 국가가 잘 살면 여성들의 그런 그 생활 패턴 음식뿐만 아니라 늦게 결혼하고 애 별로 안 낳고 네. 보유 수유할 시간도 없고 맞아. 그래서 아 이게 많아져 가는구나를 알고 이게 우리나라의 가까운 미래다. 예측을 딱 하시고 또 적중을 한 거네요. 그러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암을 거의 접고 거의 접었지. 2,500명 이상 했으니까 뭐. 근데 결단력이 또 대단하시네요. 아유, 그때 이제 그럼- 계속 환자들도 있고 했을 텐데. 그러게요. 어쨌든 이제 그래도 그걸 어떤 자기의 미래 예측, 이런 걸 한 거죠. 예측도 정확하셨고 또 그 예측이 된다고 해서 이게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결단력도 있으셨고 그럼요. 하셨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유방 쪽으로 돌리시면서 유방 전문의가 되신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서 네. 한국의 유방암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외과 자체가. 그 당시에는? 유방암 연구에도 없었고 유방암 학회는 아예 없었으니까 연구회를 학회도 만들었죠. 없었어요? 없었지. 그러니까 학회를 만든 사람. 그게 몇 년도예요? 그럼 도대체 한 80? 뭐가 학회? 네네. 1996년도에 연구회를 만들어서 그때 겨우 연구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늦었구나. 97년도에 뭐 임시총회 비슷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회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유방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거네요. 당연하죠. 그럼.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잖아요. 급격하게 잘 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진짜 이렇게 예. 늘어났구나. 그- 몇 년 되질 않았는데. 그렇죠. 1950년 그야말로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는 60년대 이제 막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유방 질환도 더
높아진 그때쯤은 그때는 뭐 통계가 없었으니까 이 어떤 암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질환이 있잖아요. 많죠. 예, 무슨 뭐 석회화, 또 뭐 유선염, 막 이런 그럼. 것들이 유방 질환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또 엄청 많죠. 어떤 것들이 예,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즘 제일 많은 유방 애들은 질환은, 예, 이제 뭐가 한 있어요? 뭐 24살 30세 미만은 유방 섬유선종이 가장 많아요. 섬유선종. 그거 매끈매끈하고 이렇게 멍어리는 만져지는데 예. 뭐 증상은 없고 어. 그리고 이제 이게 한 30살 좀 지나면 멍어리 만져지면은 이게 매끈매끈한 게 아니라 조금 까실까실한 게 만져질 수도 있어요. 아프고 이런 경우도. 실제로 좀 이- 아프고. 예, 이럴 때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인지 아닌지 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한 40세 넘어서 이 멍어리가 생기면은 그것은 그 암일 가능성이 좀 많아요. 나이에 따라서 또 좀 그게 나눠지네요. 당연하죠. 어린애가 무슨 암에 걸릴 확률이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섬유선종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구슬같이 이게 치료가 잘라내는 간단하죠. 간단하죠. 맘모 작을 때는 뭐 이렇게 그런 그 맘모톰이라고 네. 네, 맞아요. 이제 요새 막 빨아들이는 네, 그런 그런 거. 시술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저게 뭔가 했는데 일상적으로 요새는 굉장히 많이 하는 시술이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네. 또 개업하는 의사들도 먹고 살고 환자들도 빨리 병원에 가서 빨리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예,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면은 유방 질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려면 항상 그 멍울이 있는지를 좀 이렇게 늘 본인이 만져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25살 넘으면 자가 진단이라는 걸 해요. 자가 진단. 그러니까 언제 하느냐? 이제 그 생리 끝나고 한 5 내지 7일 후에가 가장 부드럽거든요. 아, 생리 끝나고 5 내지 7일 후. 네. 그 전에는 가슴이 부풀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생리 그러니까 때는 조금 맞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생리 끝나고가 제일 그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거울 보면서 이렇게 샤워장에서 보면서 이렇게 비누 발라서 이렇게 보통은 달팽이 모양으로 만져보고 이쪽 저쪽 그리고 이렇게 숙여도 보고 멍울이 만져지나. 그 다음에는 피부가 함몰됐나 뭐 유두가 들어갔나? 함몰됐나 혹시 뭐 이렇게 튀어나온 건 없나 이런 것을 봐야죠. 본인이 일단은 좀 당연하지. 신경을 그것을 써서. 자가진단이라. 저는 멍울이 만져지나 그거만 자가진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함몰된 그런 것들 그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면 유방에 석회화가 보인다 이런 거는 어떤 그건 거예요? 두 가지 경우 암인 것도 있고 암이 아닌 것도 있고 이 석회가 큰 것들이 있는 것은 그 암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석회가 큰 거요. 예, 근데 짜잘한 게 아주 정말 분필가루 같은 거가 이게 한 곳에 뭉쳐 있는 경우 이게 이제 그 암이 시작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이런 거 대개는. 다 하려면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검사는 이렇게 자가 검진 해봤을 때 이상하다. 그럴 때 이제 가서 는 꼭 해야 되고 네. 그런 증상이 없어도 네. 이제 우리 한국 유방암학회에서는 35세 이상에서는 35세 때 한번 검사를 해야 돼. 35세 때. 그래서 괜찮으면 한 2년 내지 3년쯤 하다가 40세가 되면은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40세 정기적으로. 우리 왜 건강 검진 하라고 또 와요? 안 오면은 보험공단에서. 벌금 네. 내요. 조직 그 회사에 다니는데 검진 안 하면 네. 본인도 벌금 내고 회사도 회사 내고. 내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네. 한국의 유방암의 조기 진단율이 훨씬 높고 높아진 그렇죠. 거구나. 검사를 결국은 하니까. 그 높은 거 덕분으로 검진 덕분으로 치료 결과가 네, 그래서 유방암 걸려도 치료가 잘 된다라고 그렇지, 얘기하는 게 조기 나오는구나. 진단하기 때문에 한국의 유방암 치료이 최고예요. 아. 5년 생존율이 92%, 10년 생존율이 84%. 이런 그럼 데이터가 대단한 없어요. 거네요. 그런데다가 요즘에는 진짜 결혼이 늦어지고 또 모유 진짜 일도 많이 하니까 모유 수유도 늦어지고 결혼이 늦어지면 아무래도 그 유방암이라든가 유방 질환에
빨리 좀- 걸린다라는 속설이 있는데 그건 맞아요? 속설이 아니에요. 그 말 맞아요. 아. 그러니까는 아기를 많이 낳을수록 모유 수유를 오래 할수록 이제 유방암 걸릴 확률은 좀 줄어드는 건가요? 그렇지만 요새 여성들이 그럽니까? 그죠. 아니 근데 애 안 낳아서 유방암 생기는 이유가 100%는 아닐 것 같아. 그런 이유도 당연하지. 있겠지만, 그렇죠. 그럼, 이게 또 사회생활하면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그리고 돈 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돈 안 중국하고 또 주면 틀려. 우리는 살림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아니 남자는 결국은 남자가 와이프도 먹여 살려야 되고 애들도 먹게 살려야 되고 교육비도 되고 그러니까 아니, 남자가 근데- 더 힘들지만 아닌데? 여성 아이고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아니 더 힘들지만 둘 다 힘들어요. 네. 우리는 옛날에 남자들만 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유방 검사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침을 좀 따라서 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아니, 저는 벌금 내는지 몰랐어요. 벌금 내요. 네. 아 벌금 내요. 아니 당연하죠. 2년에 한 번씩 안 하면. 회사에서는 네. 내는 거는 알았는데 개인도 내요? 네. 정말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네 의무적으로 벌금을 아니 안 내기 거의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쵸, 무슨 그쵸. 벌금 때문에 하나. 네. 어쨌든 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검사를 받고 또 자가 진단도 그럼. 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아끼는 방향으로 하고 그 뭐 지금 얘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또 요번 회차는 여기서 끝내고요. 네. 다음 그래요. 회차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백남선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 정말네요. 예, 수고하셨어요.